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 보고에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서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주권이 내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은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달란 당부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라면서 공무원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엔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미온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성과 보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게, 엄하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례를 들며 공공부문의 수의 계약 등에 있어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의 첫 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격적인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공직자가 유념해야 할 태도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국정운영과 정책 수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이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약보고와 본문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 숨기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요약에서 빼는 건 의도가 개입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의로 속이기 위한 허위 보고에 대해선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걸로 규정했고 보고 누락은 사실상 숨기는 거라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일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며 충성의 대상은 상사가 아니라 국민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선 문화예술 분야가 공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세세하게 정말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지원을 좀 최대한 하고 또 공감해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체육 분야는 구성원들 사이 위계적 관습 탓에 폭력과 노동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은 물론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기초예술을 K컬처의 원천으로 삼고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기초예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계속 토양이 강해져야 K컬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는 K컬처 산업의 기본적인 R&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 2조 6천억 원 이상을 들입니다. 공제 사업인 예술인 복지 금고를 5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 창작자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국문학과 뮤지컬 등 K컬처의 해외 진출도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문화 격차 해소에도 나섭니다. 통합문화 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 패스 금액을 늘리는 한편 우수한 작품의 지방 유통도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 분야별 지원도 확대합니다. 영화 산업 회복을 위한 창제작 지원과 만화 웹툰 분야 IP 발굴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합니다. 대중음악 분야의 고질적인 공연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에 그 지방에 있는 체육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들의 음향과 조명 시설을 조금만 보강하더라도 공연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내년에는 급하나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서울과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5,000석 규모 아레나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2029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주 방문지를 지역 광역 거점으로 넓히고 특화 관광 자원도 개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예산 179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가유산 보존과 전승 기반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 15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형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혜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부품 등 부가가치가 당사국인 한국에서 55% 이상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리튬, 흑연 등 주요 원료를 수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세 혜택을 덜 받았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무역 전쟁하고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맞는 양국 간의 FTA 협정 같은 것들이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동차 수출 같은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망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정제,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떡볶이, 김밥과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영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무관세였지만 이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정보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존의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불균형을 시정해 유럽 고속철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양국 공동선언문에는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비자 취득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바이오와 IT 분야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체류 요건과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합니다. 히토르, 요소수 등 주요 원자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AI, 자율주행차 등 기술 분야 협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저출생 통계 확충을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한 인구 동태 패널 통계, 약 1년간의 개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1983년생부터 1995년생에 이르는 특정 인구 집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015년에서 2023년까지의 혼인과 출산 등 다양한 변화를 결정 요인별로 분석한 겁니다. 결정 요인에는 거주지, 상시 임금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기업 규모, 또 주택 소유 여부,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출생 연도에 따라 혼인과 출산 여부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의 혼인율은 42.8%인 반면 2023년 32세였던 1991년생 남성은 24.3%에 그쳤습니다. 31세를 기준으로 1984년생 여성의 출산율은 38.4%, 1992년생의 출산율은 19.7%에 불과했습니다. 거주지와 근로 형태, 소득에 따라 혼인과 출산 형태도 달랐습니다. 먼저 남녀 모두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 다른 지역보다 결혼과 출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1988년생의 경우 미혼 비율이 수도권이 69.1%로 전국 5대 권역 중 가장 높았고
미출산 비율 역시 8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구학계에서 수도권 페널티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혼인과 출생 이행에 이제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통계를 통해서 집단을 고정시켜 놓고 3년 후를 보면서 이 숫자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남성은 소득이 적거나 일자리가 불안한 비상시 근로를 하는 경우 미혼과 미출산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고소득이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을 때 미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정책의 영향도 이번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시 근로자 중 첫째아 출산 후 3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거주지와 소득,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다자녀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인구 동태 패널 통계를 공표해 통합적인 저출생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취재하고 본격적인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2026년도 잠재 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계의 도전 정신을 금융권의 모험 자본이 적극 뒷받침하여 첨단 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중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원은 산업은행이 조성하는 첨단산업기금에서 15조 원, 시중 금융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에서 15조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에 6조 원, 반도체 4조 2천억 원, 미래차 모빌리티에 3조 1천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직접 투자에 3조 원, 펀드의 출자에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에 7조 원을 배정합니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 융자와 초저리 대출에도 각각 10조 원씩 모두 30조 원이 투입됩니다. 재정 후순위 보강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는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도 신설됩니다. 지역 투자 비중을 40%로 배정하는 목표도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발전소와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 전용 펀드를 통해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은 만큼 이달 안에 기금 운용 심의회를 열어 운용 체계를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초전도체 분야에선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합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로 에너지 손실이 없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암치료 가속기 등 의료 분야부터 에너지와 교통 등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선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 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특화 펀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상, 3상 특화 펀드와 일정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를 통해 K-바이오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ICT 기반 의료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 모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K-콘텐츠의 경우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기후위기 심화까지 겹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물류 공급망.
각국 물류기업들과 선사들은 물류 기반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을 인수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수출입 의존도를 감안하여 해외 주요 지역의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물류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4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해외 물류 거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인도, 독일 같은 11개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 창고,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보관 처리용 시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들 국가에는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 시설을 현재 9곳에서 2030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운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에도 나섭니다. 정부와 국적선사 등이 참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투자처 발굴과 진출 전략을 함께 마련합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영권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는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4개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화주 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 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면서 또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어떤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실장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 진전과 한중 관계 복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조정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에 또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 차원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팩트시트의 기초에 한반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 첫 발을 뗀 겁니다. 팩트시트의 북한 관련 합의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협력, 대북정책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와 국제의무 준수 촉구 등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이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한반도 관련 요소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인 소통을 미처과 할 것입니다. 한미는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 차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다층적인 인재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한 차례 정도 모여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또 교육이 AI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전환을 해 가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우리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의에서는 AI 윤리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대학가 등에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AI 활용에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에서 나온 윤리 지침 마련에 대한 논의 내용을 함께 학교 플랫폼에 공유해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AI 거점 대학 육성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AI 인재 수요에 맞춰 대학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겁니다. 최 차관은 AI 시대의 국가 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3, 4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본 사도광산 보존 현황 보고서와 관련해 일본이 유산위 결정, 스스로의 약속,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개된 보고서에는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가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4분기 해상 사격 훈련이 이상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K9 자주포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